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충치와 잇몸 질환 같은 대부분의 구강 질환은 적절한 치아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치아 관리를 위해서는 양치질은 물론이고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구강 관리 위생 용품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이런 구강 관리 기구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이신아 원장입니다. 칫솔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요즘은 구강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아져서 세로로 닦아야 한다고 거의 대부분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원을 그리듯 둥글게 움직여가며 닦는 아이들을 제외한 경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는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닦일 수 있도록 칫솔모를 잇몸에도 닿도록 위치시킨 후 가벼운 힘으로 좌우로 진동을 주듯이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치아 닦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 순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닦기 어려운 곳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흔히 닦기 쉬운 부위부터 칫솔질을 시작하다가 입안에 치아 거품이 가득 차면 입을 헹궈 버리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치아 몇 개를 빠뜨리고 칫솔질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분 후에 3분간 닦으라는 의미로 333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칫솔질을 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가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근거해 생각한다면 333은 틀린 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바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은 후 더 이상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즉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외로는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을 먹는 경우 1시간 경과 후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3분이 넘게 되지만 매번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세심하게, 특히 자기 전에 칫솔질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칫솔의 경우 손잡이는 직선형인 것이 좋습니다. 칫솔모는 탄력이 있고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는 치아 틈새까지 닦아내야 하기 때문에 미세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칫솔모의 길이가 길면 한꺼번에 여러 치아를 닦을 수 있지만 맨 뒤에 큰 어금니를 닦기 어렵기 때문에 어금니 3개 이상을 한꺼번에 덮는 길이의 긴 칫솔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교정 환자나 잇몸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 사용되는 특수한 모양의 칫솔모가 있습니다. 칫솔은 3개월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도록 권장되지만 더 일찍 칫솔모가 바깥으로 휘게 되면 새 칫솔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워터픽은 칫솔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소스가 지저분하게 묻어 있을 때 물만 계속 뿌리는 것보다는 닦아내고 세척하는 것이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릇 표면도 훨씬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치아 표면의 치태와 음식물 잔사는 칫솔질로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워터픽은 수압을 이용해 치아 주위의 음식물 잔사를 씻어내는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지만 잇몸 마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염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부착이 약해진 경우 칫솔질을 하는 동안 잇몸 안쪽으로 음식물이 밀려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칫솔질 후 워터픽으로 씻어낸다면 잇몸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 사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가 직접 닿아 있는 접촉면과 접촉면 하방에 치아 2개와 잇몸이 만나서 만드는 빈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접촉면은 틈이 없는 부분으로 치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치실이 접촉면을 통과할 때 얇게 펼쳐지면서 치아면을 닦아냅니다. 치실을 삽입할 때는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고 치아면을 닦아낼 때는 확실히 훑어내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접촉면 아래 치아 사이 부분에는 말 그대로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아는 평면이 아닌 오히려 사과처럼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치아 사이의 곡면을 따라가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의 윗면은 매끈하지 않고 유두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미세한 음식물 잔사가 잘 부착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집니다. 혀의 윗면에 하얗게 백태가 끼게 되면 입냄새를 유발하게 되고 전신 건강이 악화되면 드물게 혀의 윗몸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칫솔질 시 맨 마지막에 혀를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치약을 씻어낸 칫솔로 혀를 닦아낼 수도 있지만 혀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훑어낼 수 있는 날을 가진 혀 세척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전동 칫솔은 치아를 닦는 동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권장됩니다. 팔이나 손을 다치거나 장애가 있어서 미세한 손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손으로 칫솔질을 해도 치태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전동 칫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동 칫솔은 부위에 따라 다른 상태로 배열된 치아와 잇몸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다른 방식으로 닦아낼 수 없고, 치아에 잘못 적용할 경우 치아 여러 개 부위에 치경부 마모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구강위생 관리를 할 때는 칫솔질로 치태의 물리적인 제거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강 양치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직후 칫솔질을 못하는 경우 단기간 동안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칫솔질을 하지 않고 가글약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칫솔질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굳이 가글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글액은 입속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가글액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장기적으로 구강 건조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